진짜 막말로 진짜 이것도 모르는 거야. 진짜. 父责有亲，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중도님 제자보다 중도님 제자들의 자녀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형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사실 난 그랬어. 나 어렸을 때 부모들은 다 알고 다 완벽한 존재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덧 그 나이가 됐는데 진짜 막말로 진짜 이것도 모르는 거야. 진짜 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오류가 범해지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 여쭤봤었을 때 어떻게 자식을 키워? 어떻게 그렇게 저는 어떻게 그렇게 컸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키우셨어요? 라고 했었을 때 내 부모가 키운 것처럼 내가 너를 키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교육을 다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왔어. 대부분 보면 이분들도 뭐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바램과는 다르게 사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 또 사랑을 해.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게 막 그런 막 끄달림 막 이런 막 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괴로워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복잡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은 본인이 명확해야 돼. 내가 자녀한테 너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나는 본인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모르면 말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모르는데 나는 아는 것처럼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놓은 뭔가를 갖다 놓고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안 먹히는 거라 이게 항상. 그런 데서 참 아이들과 부모 간에 그런 갈등이 참 많거든. 난 사춘기 애들이 참 많으니까 주변에. 그럴 때 생기는 것들. 근데 참 그래. 사춘기 그냥 누구나 지나가는 거야. 아니야. 사춘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춘기 때 오는 거는 이 아이가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자기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 우주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회적 우주 아니면 엄마의 우주, 아빠의 우주 이런 거 갖다 놓고선 걷다 부딪히고 있으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맞아.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막 이게 파괴적으로 폭발이니까 이게 분출이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때 참 힘들어들 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 물론 괴롭겠지만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때 시기에는 잘한다 부모가 아무리 편들어줘도 좀 그래 폭력적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라는 게 뭐 부모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교우, 선생 제자, 뭐 어떤 학교 이런 것들과 다 부딪히고 있는 시기거든 이 아이들이. 근데 그때 넌 어떤 애 저런 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참 어렸을 때 크면서 다른 아이들과 정말 크게 다른 사고를 갖고 클 수 있었던 건 완전 노터치. 완벽한 노터치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제대로 사랑한 거지. 너 믿으니까 네 알아서 잘 살 거요. 넌 잘할 거요. 라고 믿어줬던 거고 나는 중국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심오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딪히질 않아 사회하고도. 사회하고 안 부딪혀. 집에 와도 부모가 없어. 안 부딪혀. 부딪힐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야. 내가 규정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 내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교육이라는 건 끝까지 받고 있는 거거든. 내가 내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우리는 사회에서 머물러서 같이 살아가잖아. 교육은 평생 자기가 지식을 닦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의가 되면 그런 거야. 뭐 성철 스님 말만 나라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거 하는데 막 이럴 때 그런 거지. 씨발 내가 저거 산 보고 물이라고 하면 저게 물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난 지금부터 저걸 물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걸 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물인 걸 알아. 진리적으로 그게 물인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치자고. 그게 실질적으로 물이라면. 근데 사회에서는 그걸 산이라고 가르쳐. 그러면 내가 또라이처럼 저건 물이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 살다 보니까 그래 또. 그럼 나는 알고만 있으면 되고 사회적인 지식이나 그렇지. 사회적인 어떤 규정 같은 거는 받아들이고 살더라는 거죠. 이거 받으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세계와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어서 더 큰 우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안 주더라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주죠. 못 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보는 거 저는 그게 참 올바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진짜 얘기했지만 나는 너를 기르면서도 우리 아버지 방법 네.
항상 그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공부 잘해라 소리 안 했거든. 또 뭐 사회를 정의롭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하셨어. 내 아버지는 항상 뭐냐, 한압을 하신 양반이니까 군자 불기다. 군자는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릇이라는 게 없다 아예. 그래서 네가 바다 같은 사람을 만나면 너도 바다가 되면 그만이고, 간장 종지기만한 사람을 만나면 너도 간장 종지기가 되면 되고, 그지? 근데 네가 그릇이 정해져 있으면, 이 주발만큼 하다, 뭐 양판만 해줬다 네가 그릇이. 그러면 바다를 만나도 감당이 안 되고, 간장 종지기를 만나도 감당이 안 되는 법이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릇이 중요한 거다. 근데 그 그릇이라는 게 키우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한 게 아버지는 그래서 키우려고 하지 마라. 키워봤자 그릇이다. 그런데 그릇이 없어야 된다. 공자님 항상 군자 불기다 그러더라. 나한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언제나 너는 세상을 살면서 네 그릇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에 네 그릇이 모든 척도가 다 네 척도가 되는 거다. 상대방 척도가 네 척도가 되는 거다. 왜? 너는 그릇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누차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공부, 정의, 선, 뭐 이런 건 별 관심 없어. 그거는 네가 사회에 나가면 절로 배우게 돼 있어.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아무리 너가 학교 글 공부 잘해라 해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근데 네가 필요로 하면 정작 필요할 때가 되면 하지 말래도 뒤지라고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공부 욕심은 없다. 사실 네 공부 학비 대준 것보다 쌀 한 톨이도 나 중요하거든. 이런 말씀도 하셔. 콩 한 조각이 내 학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학교 더 이상 진학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대신 네 근본인 그릇은 항상 생각해라. 근데 이게 일생을 살면서 참 고마운 말씀인 것 같더라고. 제가 이 말을 요만 할 때 막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 너는 살면서 평생 네 마음의 그릇을 가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진짜 아기 때부터 들었어. 내가 진짜 정말 그 내가 기억이 날 정도로 든 거야. 이게 박힌 거야. 나도 인이 박혔다고 아버지한테. 인이 박힐 정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 근데 내가 이 어른들이 이런 인문학이나 뭐 꼭 인문학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런 어떤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게 확고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문학은 거 아니야. 과거의 선조들, 과거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배움으로써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거를 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종교적 관점, 유교니 뭐 종교니 이 성경이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롭게 살아간다의 개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아버지는 나한테 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내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왜냐면 그 얘기를 나한테 할 때 나보다 어릴 때거든. 나보다 한참 내가 아버지 해봐야 끽 해봐야 28 이럴 때 나한테 그런 무릎에다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봐. 저 양반은 그때 당시에 저게 뭔 말인지는 알고 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모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더 그런 것들이. 그러다가 당신도 이제 사시면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연세가 되어서 뭐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통해서 또 그런 걸 알게 됐겠지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생각을 해본 결과 그런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나한테 씨앗이 돼. 맞아. 딱 그거야. 어렸을 그게 때 씨앗이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듣던 그 얘기가 내가 이 이야기와 일치하는 상황, 일치하는 나이대,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와 일치할 수 있는 상황에 딱 다다랐었을 때 이 얘기가 갑자기 나한테 빡 꽂혀. 그러면서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어. 한순간에 바뀌어. 그 씨앗이 갑자기 확 발화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인문학의 부재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하고, 가면 갈수록 사실 제 나이 또래는 관심도 없죠, 인문학.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 종교도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야. 공부라는 게 내가 꼭 그렇다고 해서 파서 막 한자 파갖고 외우고 막 해갖고 그게 그 말이구나, 네 말이 옳네, 내 말이 옳네가 아니라 좋은 선지식의 지식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내가 거기서 와닿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말을
자녀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또 그거보다 나아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진화하니까 인간은 사고도 진화할 거고. 맞아. 네. 그래서 좀 그런 교육 같은 거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물론 뭐 이걸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라는 말도 하겠지만 이걸 봐야 되는 이유라고도 말을 하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 보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그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거 있잖아.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봄으로써 자기 성찰이 나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거든. 상대를 알 수 있거든. 왜냐? 그래요. 우리 마음은 다 똑같아. 맞아요. 화나는 마음, 이런 소리 들으면 화나는 거 나나 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피면 상대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 이심전심이란 말은 뭐 초능력을 이심전심 다 완전 이 바보짓거리야. 진정으로 상대 텔레파시는 뭐냐? 내 마음을 100% 알면 맞아요. 텔레파시가 절로 되는 거야. 맞아요. 아는 거야, 상대를. 그래서 자기를 이제 그 둘러보는 거,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성찰의 토대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쓰는 용어들, 아까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질 않았단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내 안에 과연 사랑은 뭐지? 뭐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따져보질 않는다는 거야. 자기한테 사랑 딱 갖다 가슴에 집어넣어놓고 요게 사랑이야 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 사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나를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강요와 억압과 그지? 강요와 억압과 질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선심이나 불필요한 지원, 불필요한 과잉 보호 이런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자기 성찰이 없어.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된다라는 거를 내가 생각해 보거든.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는 내가 훌륭한 부모다라는 자각. 나는 훌륭한 부모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게, 그러면 훌륭한 부모가 뭐지? 이걸 내가 훌륭한 부모라고 자각을 한다는 건 훌륭한 부모의 상이 뭐지? 연구를 하게 돼 있고 돌아보게 돼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단 하나씩 벽을 깨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조금 잘못된 거 너무 탓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람들. 왜 그러냐? 틱나탄 스님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 당신이 그 사원을 공부방을 지어야 되는데 담장을 쌌단 말이야. 담장 벽돌로. 자기하고 제자들하고. 쭉 쌌는데 담장 사면을 다 쌓아놓고 보니까 한 두세 장이 삐죽 튀어나온 거야. 줄이 안 맞는 거야. 담장 픽 튀어나오고 영 배기 싫어. 그러니까 야야 스님 지가 그 자기 제자 야야야 그 담장 참 잘 못 쌌다. 영 못 쉬게 쌌다.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이 야야야 막 이랬다고. 제자들한테 야 그 담장을 영 잘못 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거기에 든 담장에 단 벽돌이 몇 천 장을 쌌는데 그 중에 단 석 장, 두 장 틀렸더라 이거지. 그렇다면 이 담장은 굉장히 잘 싸진 담장이다. 그지? 몇 천 장을 잘 쌌는데 단 두 장 때문에 자기는 담장 전체를 잘못 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게 자기 발견이야. 그렇듯이 우리가 자녀들의 한 번쯤 잘못한 게 있고 한다고도 잘한 게 훨씬 많아. 그지? 우리가 그 캐슬이라는 영화가 있어. 네. 그 육군 그 장군이 형무소에 가갖고 그 군 범죄자들하고 같이 감옥 생활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그 병사들한테 장군이 물어봐. 너는 왜? 이러더란 살인. 자기 소대장을 쏴부른 거야. 그래갖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참 훌륭한 군인이야. 어깨를 탁 뚫으면 너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야. 이 새끼 살인자라고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왜 그러냐? 그게 물으니까 너 나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좀 34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34년 동안 너무 훌륭해. 군 생활 네가 몇 년에서 10몇 년, 10몇 년 군 생활도 너무 훌륭하게 해왔어. 네가 실수한 건 소대장이 너한테 억짓소리해서 분김에 일어나갖고 거기서 총쏜 단 3초. 네 일생 중에 네가 잘못한 건 3초뿐이야. 근데 네 인생 전체를 살인자로 그 3초가 네 인생 전체를 말살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러면 네가 살아온 옳게 살아온 33년은 어디로 갔겠느냐?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거지.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 대목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아, 내가 저렇게 보고 있더라 세상을. 우리가 사회에서 살인을 했다. 그 사람이 살아온 25살 먹은 애가 누구 살인했다. 해서 이 인생을 완전히 못 쓰는 인생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야. 그잖아. 그렇듯이 항상 아까 처음 얘기지만 양면이 있다. 이 살인을 한 나쁜 행위했지만 24년 동안 이 사람은 잘 살아왔다. 이 말이야. 이게 25살 먹은 살인했어도 물론 이제 연쇄 살인범 맨날 죽이는 애들은 좀 빼자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실수.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일단 좀 약간 좀 크게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바보야. 24년에 옳게 살은 삶. 이걸 가치 없는 걸로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 똑같은 논리가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지나는 걸 다 따져보면 부모 사랑받고 부모한테 아양 떨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에 순종하고 하는 이 시간이 부모에 저항하고 부모 말 안 듣는 시간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아이는 잘못된 아이가 너무나 훌륭한 아이다는 거. 여기 바탕이 되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이가 좀 배둥그러진 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글자 그대로 포용하고 내 마음과 아이 마음이 같아지는 용서. 우리 용서가 죄진 걸 사면해 준 게 용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이제 되지 않겠냐. 사실 자식과 부모 관계는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랑과 믿음이 가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랑과 믿음은 어디서 오냐? 소망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지? 여기 아까 자네가 처음 그 사랑, 믿음, 소망은 하나로 어울려질 때 가능한. 그 중에 하나만 띄어버려도 세계가 성립이 안 돼요. 제일 큰 게 사랑이지만 사랑 왜 아까 네 얘기대로 전체를 포괄하니까 어떤 단어라고 할 수 없는 전체를 포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있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근데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못 믿어서 쓰겠냐?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음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소망. 이 자식이 아무리 이게 미래가 절망적으로 보이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이야. 소망은 뭐야? 바랄 망자잖아. 소는 주어진 이 아이에게 주어진 바라는 바가 있다. 그게 소망이거든. 소망은 소자는 피동태 소잖아. 받는 자. 계획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계획이 이렇게 보면 돼. 네, 항상 이해가 앞서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 네.